현금 없는 사회 속 새로운 결제와 소비를 주제로 차이코퍼레이션의 신현선 대표님, 금융결제원의 김옥선 실장님, 핀다의 이혜민 대표님이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현금 없는 사회 속 새로운 결제와 소비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번 세션을 진행하게 된 핀다의 이혜민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사실 핀다는 지금 현재 대출 중개 서비스를 영위하고 있고 대출과 관련된 많은 기능과 서비스를 계속해서 이제 고객들에게 제공하고 있는데요. 오늘 조금 더 광의의 개념으로 사실은 대출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보면 사용자들의 소비와 소비에 대한 니즈를 통해서 여러 가지 저는 이제 결제를 할 수 있는 한 중요한 수단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제 모신 차이코퍼레이션의 신현성 대표님과 금융결제원의 김옥선 실장님을 모시고 여러분들과 비슷한 입장에서 많이 배우고 또 궁금한 내용들을 여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김옥선 실장님 그리고 신현성 대표님 간단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금융결제원에서 신사업 개발을 총괄을 맡고 있는 신사업 개발실장 김옥선이라고 합니다. 컴업 2021년 이 컨퍼런스 행사에 여러분들하고 만날 수 있게 돼서 대단히 반갑고 영광입니다. 오늘 이 시간이 아주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많이 소통하고 또 좋은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차이코퍼레이션의 대표이사 신현성이고요. 차이코퍼레이션은 페이먼츠 회사여서 B2C, B2B 결제 기술을 지금 개발을 하고 있고 그 이전에는 테라라는 블록체인 프로젝트를 창업을 했고 그 전에는 이제 티몬 이커머스 회사의 창업자였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연사 두 분이 사실 지급결제 시장에서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광범위한 주제를 오늘 다 다룰 수 있는 이렇게 딱 두 분을 모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질문을 신현상 대표님께 먼저 드리고 싶은데요. 사실 우리나라 간편 결제 서비스가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서도 제가 가장 많이 보고 있고 사용자들도 가장 많이 보고 있는 게 차이일 거라고도 생각이 듭니다. 네, 차이가 은행 계좌뿐만 아니라 가상화폐인 테라를 또 결합해서 그 매력이 좀 많이 부과가 되는 것 같은데요. 다른 결제 서비스와 다른 차이의 차별화된 경쟁력이 무엇인지 조금만 더 소개 부탁드립니다. 일단 많이들 모르시지만 저희가 B2B 서비스를 굉장히 중점적으로 하고 있고요. 포트라고 해서 원래는 이커머스 회사들이 굉장히 다양한 결제 수단들을 한 땀 한 땀 붙였어야 된다면은 저희가 통합 API를 제공해서 그냥 버튼을 누르면 뭐 카카오페이를 연동하고 뭐 버튼 하나로 뭐 네이버페이를 연동하고 켰다 껐다 할 수 있는 그런 페이먼트 오케스트레이터를 제공하고 있는 게 저희의 주 업 중에 하나고요. 그다음에 언급하신 이제 차이 간편 결제에서는 첫 번째로 지금 혜택 마켓플레이스라고 고객들의 거래 데이터를 바탕으로 광고주들이 원하는 고객들을 타겟팅하는 방식이 이제 혜택이다 보니까 고객들한테는 굉장히 적합한 이제 결제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저희는 부스트 플랫폼이라고 하는데 그 플랫폼을 운영하는 게 이제 첫 번째 차별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두 번째는 지향점에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많은 은행들이 또는 많은 핀테크 회사들이 이제 네오뱅크가 되려고 즉 이제 1.0이
뭐 신한은행, 농협은행 이런 전통은행이었고 2.0이 뭐 카뱅, 토뱅 같은 네오뱅크였다면 이제 저희는 크립토 네오뱅크가 3.0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앞으로 올 것이다. 그래서 고객들이 크립토로 자산을 보유하고 크립토로 적금을 하고 투자를 하고 트레이딩을 하는 시대가 올 것 같다는 생각에서 이제 차이에 많은 블록체인 기술을 담고 그 크립토 네오뱅크의 방향으로 향해 가려는 그런 지향점이 좀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B2B랑 B2C의 모두 다 차별점도 있고 또 미래를 미리 또 준비를 하고 계신 부분들이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김옥선 실장님께 또 여쭤보고 싶은데요. 그 사실 금융결제원이 있기 때문에 카드 결제나 전자 결제 이 모두가 사실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편리하게 그리고 또 가능하게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현재 빠른 속도로 현금 사용이 굉장히 많이 줄고 있고 그다음에 전자 결제랑 카드 결제가 굉장히 급증하고 있기 때문에 금융결제원에서 굉장히 많은 또 변화도 있으실 것 같고 또 업무도 굉장히 많아지실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요. 최근 그 수요자 측면에서 이제 다양한 좀 패턴들도 더 많이 보이실 것 같은데 유의미한 변화 등이 있다면 좀 어떤 게 있을까요? 아마 여러분들 아마 지갑에 지금 아마 현금이 없으신 분들도 혹시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저 같은 경우도 일주일 내내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면 현금 1,000원도 안 쓸 때가 참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사이에 그러니까 우리가 알게 모르게 현금 없는 사회로 벌써 이제 들어왔고 대부분의 하루 일상생활 중에 현금이 없이도 사실 가능한 사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금융권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예의주시를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뭐 아마 이제 이런 사회가 조금 더 빨라진 게 코로나가 이제 작년부터 시작이 되면서 조금 더 이제 뭐 디지털화라든가 현금 없는 사회가 조금 더 빨라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제 올해 아마 6월인가 대한상공회의에서 그 코로나19와 관련해서 그 소비자의 어떤 그 소비 패턴에 대한 어떤 조사를 좀 한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니까 거기서 이제 소비 트렌드라고 이제 나온 여러 가지 키워드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홈 이코노미, 그러니까 재택근무하고 주로 관련이 있겠죠. 그리고 또 온라인 쇼핑, 그리고 이제 뭐 구독 서비스, 그 다음에 또 요즘 모바일로 그 온라인 그 뭐 중고 거래 좀 많이 하고, 그 다음에 라이브 커머스라고 해서 실방으로 이렇게 뭐 판매하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어떤 트렌드로 확산이 되고 있다라는 제가 결과 보고서를 봤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사실은 거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들을 키워드를 보면 사실은 다 현금 없는 사회하고 되게 연관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통계 자료로도 이런 거는 좀 입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급결제 쪽을 보면은 한국은행에서 나온 자료에 의하면 전반적인 지급결제 서비스가 비대면 비접촉 방식으로 이제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거기에 이제 매개가 되는 것이 모바일 기기. 그러니까 모바일 기기에서 비접촉으로 비대면으로 결제를 다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온라인 쇼핑에서도 이렇게 트렌드를 보니까 모바일 결제가 올해 들어서 한 70% 넘는 걸로. 그러니까 2015년에 모바일 결제 비중이 50%를 넘었거든요, 말에. 근데 지금 올해 보니까 모바일 결제가 70%를 넘었다라는 제가 자료를 봤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전반적으로 이 코로나19가 우리한테 디지털 어떤 결제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현금 없이 갈 수 있는 걸 좀 더 촉진하고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또 하나 이제 이 현금 없는 사회를 좀 촉진하는데 그 어떤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제 나름대로 이렇게 여러분들도 아마 다 인지를 하고 있을 텐데, 과거에는 사실은 금융기관, 은행이나 신용카드사를 통해서만 결제를 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보면 여러분들 뭐 쿠팡이나 그 다음에 카카오나 이런 어떤 플레이어들이 굉장히 많아졌다는 거죠. 그래서 전자지급 결제 사업자가 늘어나고 거기서 간편 결제나 간편 송금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현금 없는 사회를 조금 더 빨리 당기는 어떤 그런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아마 지금 통계 자료가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은데 현금 결제 비중이 굉장히 낮아졌지 않았을까. 18년도가 아마 19%, 19.68인가 뭐 이 정도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아마 지금쯤 조사한다라고 하면 그거보다 훨씬 낮아졌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었습니다. 네, 사실
저만 해도 지갑을 들고 다니지 않은 게 사실 몇 년 되는 것 같은데요. 지금 두 분께서 제가 사실 다음 질문으로 준비했었던 내용을 이미 좀 언급을 많이 해주셔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여쭤보고 싶은데, 사실 뭐 금융에 있어서 사실 주요 키워드죠. 네, 크립토랑 그다음에 또 전반적으로는 코로나, 이 두 가지가 사실은 굉장히 많은 소비 형태와 저희의 삶을 많이 바꿔놓고 있는데, 금융업계에 두 분 다 계시지만 사실은 실제로 이 두 가지로 인해서 이미 대입한 서비스나 회사 내부의 정책이나 사업 방향, 이런 부분들을 좀 어떻게 대응을 기본적으로 하셨는지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앞으로는 이 이제 두 가지 키워드에 있어서 어떤 것들을 조금 더 준비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신 대표님 먼저 부탁드립니다. 일단 저는 이제 17년부터 이제 테라를 공동 창업하면서 이제 블록체인에 대해서 굉장히 이론적으로 공감되는 부분들이 많았거든요. 탈중앙화에 대한 그 기술이나 아니면 뭐 당연히 법정 화폐에 대한 역할이 너무나도 크지만 또 민간 화폐와의 좀 건전한 경쟁을 통해서 화폐 자체도 발전할 수 있다라는 부분도 보다 디지털해질 수 있다라는 부분도 굉장히 공감이 되었는데, 이제 그 당시에는 그 크립토 세상이 열릴 때까지, 그러니까 즉 열린다는 게 거래소에서 뭐 돈을 벌 수 있다가 아니라 고객들이 크립토를 가지고 자산 관리를 하고 실제로 뭐 결제를 하고 실생활에 도입이 된다는 그 의미에서는 굉장히 멀었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차이 코퍼레이션도 역시 이제 크립토나 블록체인에 대한 관심이 정말 많음에도 불구하고 좀 뒷전에 두고 이제 그 다른 결제 차별화에 집중을 해왔었는데요. 근데 지난 한 12개월 동안 정말 큰 매크로 변화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원천이 뭐냐라고 하면 사실 역사상 없었던, 그러니까 사실 정말 말도 안 되는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있었던 것 같고, 뭐 그게 뭐 집값이나 뭐 아트나 뭐 그냥 다양한 분야에서 뭐 사실 뭐 주식도 엄청 올랐고, 그래서 그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뭔가 근로소득으로 충당할 수 없는 그런 금액을 많은 MZ 세대가 이제 크립토를 활용해서 자산 관리를 하고 이제 부를 창출하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20대, 30대 중에서 업비트 계정을 갖고 있는 비율도 정말 높고, 거의 뭐 제 주변에서는 한 둘 중에 한 명꼴로는 가지고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생각보다 이제 크립토 도입과 그 블록체인을 정말 실생활에 침투하게끔 하는 이니시티브들을 좀 가속화해서 당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된 계기였던 것 같습니다. 네, 김옥선 실장님도 부탁드립니다. 저희 그 코로나 관련해서 먼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서두에 저희 그 금융결제원을 조금 미처 자세하게 소개를 못했는데요. 저희가 이제 우리나라 지급결제, 청산 인프라라고 해서 뭐 금융 공동방 있죠. 여러분들 뭐 CD 같은 데서 돈 뺀다든지 인터넷 배킹으로 이렇게 돈 보내고 할 때 그거를 이제 은행과 은행을 연계시켜주는 중개 시스템을 저희 결제원에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코로나가 닥쳤을 때 이제 아무래도 딱 누구나 예견할 수 있는 게 대면 거래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은 당연히 비대면 거래를 하게 되면 저희 금융 공동망 이용이 늘어날 거다라고 저희가 이제 예상을 해서, 사실 작년 올해는 뭐 전 직원들의 모든 역량들을 다 집중해서 이제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것들에 좀 집중을 해서 저희가 대응을 했고요. 아마 코로나 상황이 끝나더라도 아까도 이제 제가 첫 번째 질문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어차피 비연금 결제로 가게 되면 저희 원의 역할들이 거래량이 더 늘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에 계속적으로 집중해서 좀 안정적으로 국민들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속 대응을 해 나갈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좀 전에 암호화폐 이제 테라 이제 말씀하셨는데요. 사실은 암호화폐가 어떻게 보면은 지금
저희 사실은 뭐 이런 개인적인 얘기를 해도 모르겠지만 저희 그 아이가 20대인데 저희 아이도 사실은 실제로 코인을 사서 코인으로 이제 수익을 얻기도 하고 손해를 보기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우리 그 사회에 굉장히 가까이 왔긴 한데 우리 신 대표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아직은 결제 수단으로서 아직 이용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사실은 저희 이제 금융결제원에서 사실 뭐 가상화폐에 대해서 뭐 어떤 제도나 이런 것들을 운영하는 기관이 아니고 저희는 이제 금융이나 한국은행의 어떤 가상화폐 이런 디지털 자산에 대한 어떤 정책에 대해서 이제 지원한다든가 또 저희 원나 역할과 관련해서 어떤 역할을 찾는다든가 이런 것들이 주 업무이거든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어쨌든 가상화폐가 가져올 수 있는 어떤 미래가 또 이제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그거에 맞게 저희가 이제 어떤 뭐 조직도 지금 저희들이 이제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또 이제 그런 어떤 정책적인 사항들이 결정이 됐을 때 국민들이 좀 편리하게 뭔가 이용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지원하는 쪽으로 앞으로 대응을 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옥선 실장님께 조금 더 질문 드리고 싶은데 사실 금융결제원에서 굉장히 많은 서비스들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소비자나 저희 같은 핀테크 회사들이 가장 많이 쓰고 있는 게 아마 오픈뱅킹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 오픈뱅킹 덕에 사실 굉장히 저희의 은행 생활과 금융 생활이 편리해졌는데요. 사실 금융결제원의 그런 이제 역할과 업무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초기에는 어음과 지로 업무를 주로 담당했다고 듣고 있고 지금 현재는 굉장히 또 다양한 이제 업무들로 변화를 하시고 계신 것 같아요. 특히 디지털 시대에 맞춰서 새로운 환경 구축에 금융결제원이 굉장히 많은 기여를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앞으로 좀 사실 핀테크 기업들이나 금융 서비스가 굉장히 다양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금융 결제 환경을 만드는 데 있어서 금융결제원에서 가장 많이 고민하고 계신 부분과 가장 핵심적으로 생각하는 혹시 요소들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뭐 그러니까 가장 고민하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이게 이제 사실 저희 결제원에서 운영하는 이 그 시스템이 공동망의 국가기관 전산망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얼마 전에 여러분들 어디 통신사 쪽에서 네트워크 장애가 나면서 카드 결제나 뭐 이런 것들이 안 되는 것들 아마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 결제원에서 가장 이제 주안점을 둬서 하는 거는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안전성. 그러니까 어떤 시스템이 24시간 돌아가는 데 있어서 중단 없이 장애 없이 돌아가는 걸 가장 최우선점으로 둬서 저희 회사에서 업무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이제 사실 이제 아까 오픈뱅킹을 말씀을 드렸는데 오픈뱅킹을 아마 여기서 써보신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제가 거래하고 있는 은행이 신한은행이면 예전에 신한은행 뭐 모바일 뱅킹 같은 데 들어가면 신한은행 계좌만 조회할 수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아마 오픈뱅킹 서비스를 신청하시게 되면 다른 은행들, 뭐 SC제일이나 국민은행이나 이런 은행들 계좌까지도 다 조회하고 심지어는 이체까지 할 수 있게끔 그러니까 은행의 망을 오픈한 거거든요. 이거는 이제 은행의 망을 오픈했다는 건 은행끼리도 오픈했을 뿐만이 아니라 핀테크사들, 뭐 토스나 그다음에 막 차이코퍼레이션 쪽에서도 아마 쓰시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카카오페이나 뭐 네이버페이 뭐 여러분들 많이 쓰시는 그런 앱들이 있잖아요. 이런 데 가시면은 뭐 조회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지금 할 수 있게끔 은행망을 오픈한 게 오픈뱅킹입니다. 그래서 오픈뱅킹 인프라를 저희가 이제 2019년부터 2019년 12월에 오픈을 했는데 사실은 오픈뱅킹 망이 있음으로 인해서 그 금융 핀테크 스타트업들이 이제 핀테크 서비스를 만든다든지 하는데 굉장히 도움을 좀 많이 주고 있다라는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희 원에서 어쨌든 오픈뱅킹 인프라가 금융의 개방화를 위해서 저희가 만들었기 때문에 사실 금융 서비스를 만들려고 하는 그런 뭐 창업하시려고 하시는 분들 이 상황을 보면 아이디어나 기술은 굉장히 좋은데 사실은 금융 서비스에 대해서 어떤 뭐 법률적인 거나 또 보안적인 거나 이런 것들에 조금 이제 익숙하지 않은 경우들이 좀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오픈뱅킹 인프라를 구축을 해서 또 이제 나름대로 인력 구성을 해서 그런 어떤 핀테크 서비스를 하려고 하시는 분들한테 저희가 이제 주안점을 도사하는 게 뭐냐 원스톱으로 서비스를 제공하자. 그러니까 컨설팅부터 테스트, 뭐 법률적인 이슈 이런 것까지 다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어쨌든
새로운 어떤 혁신 금융 서비스가 나오는 데 있어서 저희 오픈뱅킹 인프라가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고, 또 앞으로도 이제 계속 고도화를 해서 조금 더 편리하고 쉽게 창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려고 계속 저희들이 노력 중에 있습니다. 네, 지금 아까 이제 실장님 말씀하셨지만 차이도 오픈뱅킹을 쓰시고 계시잖아요. 처음에 오픈뱅킹이 없을 때부터도 사실은 차이에서는 그 지급 결제를 위한 여러 가지 서비스를 도입하는 거를 고민하셨다고 들었고, 네, 어떻게 조금 도입을 하게 되셨는지, 그리고 혹시 오픈뱅킹 지금 쓰시면서 좀 어려움은 없으신지, 네, 공유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핀테크 서비스들의 공통점이 대부분 이제 돈을 가지고 뭘 한다는 건데, 그 돈을 가지고 뭐 결제를 하던 뭐 투자를 하던 뭐 대출을 일으키던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제 고객의 계좌에서 돈을 끌어와야 되는데 그 권리를 이제 은행들이 가지고 있었고 안 열어주다 보니까 엄청나게 핀테크 사업에 진출하는데 장벽으로 적용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차이 같은 경우에 이제 2019년에 처음 만들었고, 오픈뱅킹이 아마 2019년, 20년에 2019년 12월에 시행이 돼서, 그래서 저희는 오픈뱅킹이 없었던 시절에 시작된 마지막 핀테크 회사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은행들을 돌아다니면서 뭐 부행장님들과 미팅을 뭐 티타임을 얻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고, 가서 우리한테 왜 펀뱅킹을 열어줘야 되는지 굉장히 어필을 많이 했고, 근데 또 어느 정도 그 어필이 동의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은행 조직이 워낙 방대하고 또 복잡하기 때문에 그 의사결정이 되게 오래 걸렸어요. 그래서 실제로 한 1년 동안 돌아다니면서 영업을 했는데 은행 중에 한 5군데 정도가 저희한테 펀뱅킹을 열어줬고, 그때 이제 오픈뱅킹이 열려서 저희는 오픈뱅킹으로 갈아탐으로써 모든 은행에 대한 접근을 얻게 된 그런 케이스여서 사실 오픈뱅킹을 굉장히 잘 쓰고 있고요. 결제할 때마다 은행 계좌, 그 고객의 은행 계좌에서 돈을 뽑아와서 충전하는 그게 오픈뱅킹 망을 통해서 저희는 이용을 하고 있고, 그런데 이제 그 전에 없었던 시절에 저희가 영업을 워낙 어렵게 했기 때문에 오픈뱅킹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 조금 오픈뱅킹을 통해서 기능이나 서비스를 고민하시는 좀 핀테크 이제 에 종사하시는 분들에게 조금 사례가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그 신원성 대표님한테 조금 더 질문 드리고 싶은데, 차이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16개의 더 많기도 했었던 것 같은데 그 가상화폐를 지원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차이가 비단 저희로서는 이제 국내에서 여러 가지 이제 리테일에서 결제를 할 때도 주로 쓰고 있지만, 사실 미래의 결제 수단을 많이 고민하시면서 네, 많은 시도들을 더 하고 계신 네, 그런 이제 선두주자가 아닐까 싶은데요. 여기서 이제 두 가지를 조금 더 저는 이제 질문 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는 저희가 국내 사례를 조금 많이 얘기했으니까 혹시 해외에서 조금 더 차이를 사용하시거나 차이를 통해서 이루려고 하는 조금 사업적인 방향이 좀 다른 것들이 있는지도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결국에는 미래의 결제 수단 그리고 미래의 결제 트렌드가 바뀔 것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차이를 더 사업을 키워나가실 거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앞으로 금융 결제에 있어서 어떻게 조금 더 바뀌고자 바뀔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이런 부분들이 조금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금융이 어떻게 바뀔지는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근데 이제 저희는 어떤 시장의 문제에서부터 기회를 찾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스타트업이다 보니까 이제 해외에 대한 질문을 주셨는데, 차이의 그 B2B 부문, 그 포트 부문은 지금 동남아 나라에 진출해 있습니다. 그래서
싱가포르, 베트남, 태국에 들어가 있고 이제 내년 말까지는 모든 동남아 국가들을 커버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크립토를 여기에 도입을 해보려고 하고 있어요. 이제 커머스가 점점 글로벌해지고 있고 내가 브랜드를 하나 만들면 꼭 한국 국민들만을 대상으로 장사를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제 글로벌 판매를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 크로스보더 결제 그 피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제가 본 피는 한 뭐 4.5%에서 뭐 한 5%까지도 환전 비용까지 감안하면 과금이 되는데 이제 내 마진이 10%면 절반을 떼주는 거고 20%면 4분의 1을 떼주는 그런 꼴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크립토를 활용해서 그냥 한국의 스테이블 코인과 태국의 스테이블 코인을 그냥 단순히 스왑을 하면 피가 뭐 0.1% 이하로 내려가기도 하고요. 그런데 그 정산 기간 동안에 묵혀 있는 그 스테이블 코인을 또 디파이에 담으면은 또 여기서 수익을 얻어서 뭐 네거티브 PG 피가 좀 구현될 수도 있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래서 이제 글로벌 커머스를 열기 위한 그 크로스보더 결제를 저희가 이제 코인을 통해서 한번 만들어 볼까라는 고민을 하고 있고 또 국내에서 이제 금융의 방향에 있어서는 저는 크립토가 뭐 적던 크던 굉장히 주요한 역할을 할 거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크립토 세상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엄청 빠져 있고 모르는 사람들은 전혀 모르거든요. 왜냐하면 복잡해요. 뭐 이 프라이빗 키를 뭐 어떻게 해야 되고 뭐 이 20개 단어를 어떻게 저장해야 되며 뭐 메타마스크를 어떻게 연결해야 되고 이 굉장히 복잡한 탈중앙화 언어들을 누군가는 대중들한테 해석을 해야 되고 그 통역 역할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차이 같은 경우에 그 역할을 하고 싶고 그래서 크립토를 대중화하고 디파이를 대중화하고 지금 디파이에 있어서 뭐 확정 이익으로 거의 뭐 15% 20%까지 주는 뭐 이자 상품들도 있는데 지금 은행에 가면 0.5%씩 주고 있고 그래서 그 갭이 왜 이렇게 크냐라고 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이 언어가 다르고 중간에서 통역해주는 역할이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 브릿지 역할을 해보고자 하고 이제 크립토의 대중화에 좀 기여해보고자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그 김옥선 실장님도 금융결제원에서 지금 담당하시는 게 신사업 개발이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실장님이 지금 현재 조금 더 준비하고 계시는 신사업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도 궁금하고요. 그리고 앞으로 좀 그 현금 없는 사회에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금융 서비스들이 어떤 것들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저희 결제원에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서비스를 이제 하나 말씀을 드리면 그 앱을 통합하는 서비스를 저희들이 조금 뭐 검토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일부 뭐 국민은행, 신한은행 뭐 이런 데서도 최근에 앱 통합 이슈들이 좀 많이 나오고 실제로 이제 작업이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금융결제원에서도 이제 그 국민들이 좀 많이 쓰시는 앱이 뭐냐면 뭐 인터넷 지로, 그다음에 어카운트 인포, 아마 저기 계좌나 예금이나 대출 잔액 같은 거 조회하는 어카운트 인포, 또 이제 인증 서비스라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공동 인증서도 있고 금융 인증서도 있는데 이런 그러니까 일반 그 고객들이 좀 많이 쓰는 앱들을 조금 더 이렇게 통합을 해서 고객의 어떤 소비 패턴이나 소비 흐름에 따라서 서비스를 이렇게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어떤 그런 거를 저희가 지향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앱 통합 작업을 지금 저희들이 좀 검토 중에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사실 뭐 이거 사업화 단계까지 얘기하기는 그렇고요. 이제 이거는 저희 실에서 실제로 이제 검토를 하고 있는 건데 메타버스가 이제 아마 굉장히 핫한 이슈로, 그리고 이제 뭐 정부에서도 이제 가상 경제 뭐 활성화 이런 어떤 기본 계획들이 좀 나오고 있고 또 이제 뭐 투자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환경들이 좀 조성이 되는 것 같아요. 좀 뭐 이른감이 있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MZ 세대 중심으로 해서 이제 그쪽에서 어떤 뭐 그 공간도 생기고 이런 여지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가상경제, 가상세계 속에서도 뭔가 저희 금융결제, 아까 저희 원이 이제 지급결제 청산 인프라로서의 기본적인 역할들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리고 또 이제 저희가 뭐 인증이라든가 다양한 서비스를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제 메타버스 플랫폼에서 어떤 서비스 할 수 있는 이런 것들도 계속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요. 뭐 한 가지 또 더 말씀을 드린다라고 하면 데이터 관련해서 요새 이제 사실 저희 결제원이 그러니까 뭐 은행권하고는 조금 다른 어떤 성격의 데이터들이지만 그런 것들을 좀 활용해서 뭔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거 이런 것들도 같이 좀 염두에 두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 각 부서에 이제 또 필요한 저기 담당하는 쪽에서 하는 것들도 있고 이제 저희 신사업개발실에 하는 것들도 있고 그래서 어쨌든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이런 어떤 서비스들은 어떤 국민들의 어떤 금융 서비스 이용 편이라든가 이런 차원에서 서비스를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질문이 아까 네. 하나 더 뭐 여쭤보려고 하는데, 네. 그러니까 두 가지였는데, 네. 첫 번째는 대답 말씀 잘 해주셨고요. 그러니까 앞으로 혹시 금융결제원에서 지금 진행하는 사업이 아니더라도 네네. 실장님이 생각하셨을 때 예. 현금 없는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서비스나 기능이나 네, 인프라가 혹시 있으실지 궁금해서 좀 여쭤봤습니다. 사실 이제 현금 없는 사회가 되기 위해서 어떤 서비스들은 뭐 그냥 그냥 편하게 편리성, 그다음에 보안성, 결제 수단이 이제 보안 요건을 좀 갖춰야 된다. 그다음에 망과 관련된 어떤 안정성.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망을 여러 개의 망을 쓴다든가 뭐 이런 어떤 그 서비스의 편의성과 안정성에 관한 어떤 서비스가 나와야지만이 이제 현금 없는 사회로 진짜로 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쓰다가 뭔가 장애가 났다. 네트워크가 뭐 안 된다든가 이렇게 되면 사실 당장 못 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당연한 얘기도 할 수 있겠지만 저는 이제 조금 다른 측면에 이거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뭐 핀테크사나 금융권이 고민해야 될 이슈라기보다는 한국은행이나 뭐 정부 이런 쪽에서 조금 같이 고민해줘야 될 것 같은데요. 현금 없는 사회로 가면서 이제 아마 여기에 오신 모든 분들 저를 포함해서 사실은 디지털에 굉장히 익숙하고 이제 정보화나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 알고 계신 분들이거든요. 근데 그 요즘 뭐 그 프랜차이즈점 같은데 뭐 예를 들면 커피 전문점 가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줄 서서 주문하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또 뭐 주차장 같은데 나갈 때 보면 현금으로 옛날엔 받았는데 카드를 넣어야 된다든지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현금 없는 사회의 어떤 그런 실제 서비스 유형들인데 가면서 이제 나타나는 부작용이라고 할까 이런 것들이 뭐냐면 이제 노인들 그러니까 연령이 좀 많으신 분들이거나 장애인이거나 아니면 이런 어떤 디지털 이런 환경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런 금융 서비스에서 소외된다거나 또 심지어는 아마 여러분들 햄버거 같은 거 주문할 때 아마 그런 기사 보셨을 거예요. 실제로 주문을 못 해가지고 쩔쩔매고 있다 이런 기사들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어떤 소비 생활에 어떤 제한을 받는다든가. 그래서 이게 현금 없는 사회로 가는 건 좋은데 사실은 어떤 그런 어떤 어두운 면이 좀 존재하는 것 같아서 저는 사실은 이 현금 없는 사회로 가기 위해서 이제 금융 서비스들이 그런 분들도 포용할 수 있는 정도의 서비스가 된다라면 최고이겠지만은 그것과 더불어서 그런 부분들도 좀 포용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서비스들도 내지는 어떤 뭐 창구를 유지시킨다든가 은행이 창구를 유지시킨다든가 이런 것들도 같이 가야지만이 진정한 의미에서 그러니까 모든 국민이 똑같이 차별 없이 누릴 수 있는 어떤 금융 서비스를 누릴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저는 이제 그런 측면에서 좀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디지털 소외계층들에 대한 이슈들이 사회적으로 사실 많이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네, 그 시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실 그 계층들을 위한 조금 더 배려와 지원 정책들도 좀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신 대표님께서 아까 이제 동남아에 그 이제 B2B 사업들도 많이 이미 이제 세 군데는 하고 계시고 앞으로는 이제 동남아에 다 진출한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동남아 시장이 사실 조금 더 궁금해요. 그래서 특히 이제 진출하시려는 나라들도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하셨겠지만 동남아를 조금 더 선택하신 이유들도 궁금하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동남아에서 특히 워낙 크립토에 대한 MZ 세대들의 이제
습득력이 굉장히 높은 걸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 얼마나 소비 트렌드에서 크립토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지 예, 이런 부분들도 정말 궁금합니다. 동남아를 선택한 이유는 이제 페이먼트 회사로서 내가 그래도 아시아 전역에 무엇을 팔고 싶다라고 했을 때 다양한 피지를 연동 안 하고 그냥 하나의 API만 연결하면은 내가 그냥 버튼으로 나는 뭐 베트남에 팔고 싶어 아니면 나는 뭐 말레이시아에 팔고 싶어를 구현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상상하면서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글로벌 커머스를 더더욱 열고 싶다, 국경 없는 커머스를 열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만들고 있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세 개 국가에는 저희가 이미 진출을 했고 계속 뻗어 나갈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 이걸 의도한 건 아니지만 정말 크립토 어답션이 굉장히 빠른 지역으로 거듭났어요. 동남아에 있는 뭐 필리핀이나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그 국가에 있는 노동자들이 이제 플레이 투 earn 그 뭐 엑시 인피니티 같은 게임들을 하면서 뭐 하루에 뭐 7만 원씩 벌어가고 있거든요. 근데 이분들은 이제 실생활에서 버는 소득보다 그 게임에서 버는 소득이 더 많아지면서 실제로 수령하는 그 소득 자체가 크립토로 받게 되고 그러면 크립토로 적금하고 크립토로 투자하고 크립토로 금융하고 싶은 또는 결제하고 싶은 그런 패턴이 발견이 되고 있어서 아까 질문으로 돌아가서 지금 얼마나 크립토로 소비하고 있냐라고 하면은 사실 뭐 아직은 굉장히 적은데 앞으로 되게 빠르게 늘어날 것 같다고 생각이 되고요. 최근에 태국의 가장 오래되고 가장 큰 은행이 태국의 1등 거래소 그 크립토 거래소를 인수를 했어요. 그건 뭐 마침 뭐 신한은행이 뭐 업비트를 사서 본격적으로 국가와 함께 사업을 하겠다, 약간 이 신호와 다름이 없는데 그런데 뭐 그런 신호들을 보면은 정말 뭐 신용카드에 대한 보급률이 매우 낮았음에도 불구하고 카드 사회를 그냥 건너뛰고 크립토로 그냥 바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하는 지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조금씩 언급해 주시기는 했는데 혹시 이 자리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지금 내년을 위해서 준비하시고 계시는 이제 서비스나 기능, 그다음에 기술 등이 있는지 조금 궁금합니다. 김옥선 실장님부터 혹시 준비하시고 계시는 결제원에서 공개 가능한 선에서 좀 네, 구체적으로 서비스 소개를 좀 한번 해주시면 좋겠고요. 아까 창진원하고 또 제휴를 해서 네, 굉장히 많은 또 핀테크사들에게 기회를 또 제공해 주실 거라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한 조금 더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저희가 준비하는 서비스에 대한 얘기는 아까 이제 말씀드린 걸로 좀 가름을 했으면 하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참석을 하게 된 게 이제 저희가 얼마 전에 창업진흥원하고 제휴를 좀 맺었습니다. 저희 금융결제원이 사실은 이제 아까 이제 오픈뱅킹이라든가 이런 것들 관련해서 지금 뭐 이런 핀테크사들하고 왜 뭐 어떤 뭐 핀테크사 같은 경우는 이제 제휴기관은 아니고 실제 참가기관으로 이제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에 저희 금융결제원은 사실은 은행만이 참가해서 어떤 공동망을 운영하는 그런 체계였다라고 하면 지금은 이렇게 핀테크사나 또 뭐 그러니까 모든 업권에 이제 금융기관이 사실은 다 들어와 있거든요. 뭐 사원으로 들어와 있는 경우도 있고 준사원, 뭐 특별 참가, 뭐 이런 어떤 그냥 일반 어떤 참가 형태로도 들어와 있고요. 또 이제 저희 결제원에서 또 각종 제휴 같은 것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동이체 이제 뭐 CMS라든가 그다음에 얼마 전에 또 이제 지로를 조금 뭐 고객의 접근성이라든가 이런 걸 좀 개선하면서 오픈 지로라는 또 서비스를 좀 저희가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쪽에도 이제 핀테크사들하고의 어떤 제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양한 방면에서 저희가 진행을 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그거는 뭐냐면 고객의 편의를 제공하는 데 있어서 중간에 어떤 핀테크사의 어떤 역할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저희 원이 직접 고객한테 대고객 접점에서 서비스하기 어려운 분야들 있잖아요. 뭐 기술적인 거나
아니면 마케팅 측면에서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한 분야들은 저희가 다양한 형태로 이제 핀테크사나 이런 어떤 기관들하고 제휴를 추진을 하면서 서비스를 좀 계속 좀 활성화하려고 노력을 좀 하고 있고요. 뭐 그런 노력들이 앞으로 좀 계속 진행이 될 것 같아서 그런 차원에서 이제 창업진흥원과도 이제 저희가 제휴를 맺게 된 이유는 뭐냐면 핀테크 쪽에 어떤 창업에 관심 있으시거나 이런 분들한테 아까 이제 오픈뱅킹 쪽에서 원스톱 컨설팅 서비스 제공을 저희가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서비스를 저희가 창업진흥원을 통해서 창업에 뭔가 인큐베이팅을 한다거나 뭐 이렇게 참여하거나 이런 기업들을 좀 도와드리고자 그런 어떤 프로그램을 좀 운영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실제로 이제 좋은 아이디어가 있다면 저희랑 같이 이제 제휴 어떤 서비스 뭐 제휴 형태든 뭐든지 간에 어떤 사업 아이디어를 저희 원에 제안을 해주시면 창업진흥원 통해서 같이 어떤 사업을 좀 만들어 보는 거 이런 여러 가지 사업들을 좀 진행을 하고 또 하나는 창업하신 기업들한테 현실적으로 이제 회사를 운영을 하다 보면 각종 서비스들을 좀 써야 될 때가 있거든요. 뭐 전자세금 계산서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뭐 수납을 받아야 될 경우도 있고 뭐 돈을 지급해야 될 것도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저희 결제원에 그러니까 이런 인프라만 하는 것들, 인프라만 제공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서비스를 일부 또 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아까 뭐 CMS 자동이체, 뭐 지로 뭐 여러 가지 서비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서비스들을 기업들이 필요한 서비스도 좀 홍보해서 저희 원을 통해서 이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끔 하는 여러 가지들을 이제 그 창업하시는 분들한테 도움을 주고자 저희가 창업진흥원과 제휴를 했고 그 사업들을 이제 지금 프로그램들을 만드는 작업들을 이제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내년부터 그런 프로그램들이 실제 가동돼서 창업하시는 분들한테 좀 도움을 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신 대표님은 아까 소개하지 못한 네, 로드맵이나 뭐 네, 서비스 아니면 기능 같은 게 좀 있으실까요? 만약에 혹시 조금 곤란하시면 네, 그것도 좀 궁금할 것 같아요. 아, 나 차이에 좀 입사하고 싶다. 네, 아니면은 내가 좀 예를 들어서 나는 크립토나 아니면은 새로운 이런 결제 방식에 굉장히 관심이 많다. 이런 분들이 많으실 텐데 어떻게 하면 차이에 입사할 수 있나요? 어떤 분들이 차이랑 잘 맞을까요? 굉장히 질문의 방향이 확 돌았네요. 네. 네. 그러니까 사실 저희가 하는 사업들이 뭐 다양한 사업들을 하지만 또 당연한 것들을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있는 걸 조금 더 잘하자 이런 마인드보다 굉장히 미션 드리븐하게 저희는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B2B 사업을 뭐 태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등 가져가는 이유가 저희 한국의 클라이언트들이 뭐 당근마켓이나 뭐 오늘의 집, 뭐 나이키, 로레알 같은 곳들이 저희를 결제로 쓰고 있는데 그들이 이제 동남아로 갈 때 굳이 뭐 가서 막 열심히 어렵게 진출할 필요가 없이 그냥 버튼 하나 누르면은 그 국가에 있는 이제 수억 명들이 이제 들어올 수 있게끔 해주는 그런 세상을 상상하고 있는 거고 또 크립토도 마찬가지로 사실 저는 많은 자산 관리를 크립토로 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은행에 넣어봤자 뭐 주는 게 없으니까 그런데 다양한 사람들이 이제 크립토를 자연스럽게 접했으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카드를 긁으면 지금은 뭐 차이 머니로 캐시백을 주고 있지만 앞으로는 뭐 비트코인으로 캐시백을 줄 수도 있고 뭐 이더리움으로 줄 수도 있고 다른 커런시로 줄 수 있는데 그 캐시백을 받기 위해서는 지갑을 생성해야 되고 근데 생성된 지갑에 캐시백이 들어가서 이 캐시백이 자연스럽게 디파이 상품에 투자가 돼서 또 20%씩 얻어가면은 또 나는 이게 신기하네 라고 하면서 더 많은 자산을 이쪽으로 옮겨오고 더 잘 재테크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저희가 가르쳐 줄 수 있을 것 같아서 되게 미션 드리븐하게 돌아가는 회사라서 뭐 결론적으로 되게 미션 드리븐한 회사 사람들이 오셨으면 좋겠어요. 뭔가 당연한 걸 뭐 지루해하는 그래서 미래를 상상하면서 같이 좀 만들어 나가고자 하는 사람들이 지원했으면 좋겠고
실제로 뽑고 있는 자리들도 정말 많으니까 예, 저희 노션 페이지 확인하시고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차이에도 많은 지원 부탁드립니다. 네. 그 마지막 조금 질문이 될 텐데요. 그 아까 창진원도 말씀 주셨지만 그 실장님께서 혹시 핀테크 창업자들 아니면 이제 창업을 꿈꾸는 이제 좀 저희 젊은 청년들에게 혹시 전하고 싶으신 네, 그런 메시지가 있으시다면 한 말씀 부탁드리고요. 그 이어서 신현성 대표님도 마찬가지로 좀 네, 창업자분들에게 특히 이런 핀테크 금융 쪽을 준비하는 창업자분들에게 혹시 조언을 주실 수 있다면 네, 조언과 팁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굉장히 이 그 질문이 조심스럽고 이제 답변을 또 조심스럽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사실은 제가 이제 뭐 창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경험이 없는 상황에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제 혹시 창업에 관심 있으신 분한테 조언을 드린다는 게 굉장히 좀 외람되지만 그러니까 제가 어쨌든 결제원에서 저희 금융결제원에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서비스를 지급결제 서비스를 실제로 뭐 신규를 기획하기도 하고 뭐 단순하게 개선도 하고 여러 가지 업무들을 제가 이제 수행을 해봤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그 저기 요즘 이제 잘 되고 있는 토스라든가 그다음에 카카오가 처음에 어떻게 결제 서비스를 하는지를 과정을 사실은 다 지켜봤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보통 이제 금융 산업이 규제 산업이라고 되게 많이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법률이 굉장히 많아요. 뭐 약관도 어떻게 해야 되고 뭐 그다음에 저기 인증도 어떻게 받아야 되고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법이나 뭐 규정 같은 데 지침에 나와 있고 한도에 대해서는 얼마를 뭐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사실은 이제 토스나 이제 뭐 그 카카오나 이런 쪽에 그 창업하는 과정들을 지켜보고 실제로 저희 금융결제원에 아마 아까 차이 그 신 대표님처럼 오셔서 제안을 하고 뭐 이거를 이용하고 싶다, 이걸 연계시켜 달라 이런 얘기들을 좀 봤는데 사실은 이제 그 당시에 뭐 저나 많은 아마 금융 쪽이 요즘처럼 이제 개방화 트렌드가 되기 전에는 굉장히 장벽이 높았어요. 근데 이제 그분들이 이제 뭐 토스나 뭐 이런 어떤 이제 제가 어떤 특정 업체를 자꾸 얘기하게 돼서 좀 그러긴 한데 아마 포기하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그 서비스는 어떻게 보면은 누구나 생각은 했어요. 근데 이제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죠.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는데 누구나 생각했고 이거 불편해, 이거 이렇게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들을 했는데 그분들을 이렇게 지켜보면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도전하시고 또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나중에 어떤 현상이 벌어졌냐면 그분들의 어떤 그런 노력 같은 것들로 인해서 이런 어떤 이제 금융의 개방화까지도 오게 됐고 또 그 앞서서 보면은 법과 제도를 바꾸기까지 하는 걸 제가 지켜봤거든요. 사실 이제 저희 같은 사람들을 보기에는 뭐 상전 벽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옛날엔 상상할 수 없었던 서비스들이 새로 만들어지고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세상에 처음 존재하는 상품일 수도 있는데 또 하나는 여러 가지 서비스들을 이렇게 융합한다든가 뭐 이런 어떤 그런 아이디어도 굉장히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새로 창업하시는 분들한테 감히 이제 좀 말씀을 드린다면 앞서가신 이제 그분들처럼 좀 도전해보고 또 하나는 요즘은 이제 지원 제도들이 좀 잘 돼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금융위원회에서 금융규제 샌드박스 또 이제 정통부 쪽에서도 뭐 샌드박스 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거기서는 이제 법률적인 것들에 대한 어떤 이제 뭐 예를 들면 일시유예라든지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또 이제 금융 쪽은 또 핀테크 지원센터가 또 있더라고요. 금융기관 또 이제 금융위원회 산하에 그래서 그쪽에서는 뭐 컨설팅뿐만이 아니라 또 자금 뭐 대출 연계라든지 이런 쪽에 어떤 실질적인 지원도 좀 해주고 있는 것 같아서 그런 쪽에 이제 법률 이슈나 또 진짜 실제로 서비스를 사업하는 데 있어서 혹시 또 고려해야 될 것들이 없는지 그런 거 관련된 부분들을 뭐 금융위원회 아까 금융규제 샌드박스 또 핀테크 지원센터 그리고 또 이제 제가 아까 여러 번 말씀드렸던 저희 결제원에 창구들이 있거든요. 저희 이제 신사업 개발실도 될 수 있고요. 오픈뱅킹을 담당하는 조직일 수도 있고 또 이제 아까 뭐 오픈지로나 다른 조직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좋은 아이디어들이 있으시면 그런 쪽에 문을 두드리시고 또 처음부터 이제 만족한 성과를 얻으실 수 없을지도 모르지만은 어쨌든 두드리면 열린다. 그리고 이제 남들이 안 가는 길을 가는 게 좀 어렵긴 하지만 분명히
길을 만들 수 있다라는 그런 어떤 좀 불굴의 의기를 가지시고 도전하신다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뭐 경험이 없는 사람 입장에서 조언을 드린다는 게 좀 그렇지만 여러분들 창업하시는 분들 정말로 응원하고 또 성공할 수 있기를 좀 바라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 그 두드리면 열린다는 말씀이 굉장히 따뜻하게 다가오네요. 많이 두드리겠습니다. 네. 네, 저도 역시 뭐 사실 창업자들에게 조언할 내용이 뭐 마땅히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냥 이제 창업을 하면서 느끼는 바를 말씀드리면 사실 뭐 금융처럼 큰 산업이 없고 그러면 사실 핀테크에 도전하는 스타트업이 정말 많은 게 정상이고 또 미국과 뭐 영국 다른 지역들을 보면은 핀테크 회사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근데 이제 실장님도 사실 계속 뭐 토스나 카카오를 언급하셨던 이유가 실제로 그닥 핀테크 회사들이 많지 않거든요. 근데 왜 그러냐라고 하면은 뭐 실제로 그 전에 장벽이 너무너무 높았어요. 예, 이거를 뭐 허물 수 있는 방법이 작은 스타트업으로서 없었고 그런데 그런 장벽들이 낮아지고 있고 그 의미는 뭐냐라고 하면은 근본적인 기회는 많은데 아직 이제 도전을 한 팀들이 많지 않다라는 의미여서 예, 저도 역시 핀테크의 기회가 정말 많다고 생각하고 또 계속 얘기했던 뭐 블록체인과 크립토도 그 세상이 언젠가는 열릴 건데 기왕이면 뭐 어제의 사업을 하는 것보다는 내일의 사업을 미리 준비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그냥 이 산업에서 뛰는 입장에서 정말 즐겁게 하고 있고 뭐 도전하실 분들 계시면 같이 도전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 감사합니다. 사실 저도 뭐 시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규제 샌드박스부터 저희 회사는 사실 이 많은 것들을 다 경험해서 예, 두드렸던 회사라서 실질적인 조언도 너무 감사드리고요. 예, 신현상 대표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일을 좀 더 많이 저희도 상상하면서 더 많은 도전들이 우리나라에서도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세션을 위해서 참가해주신 금융결제원 김홍선 실장님 그리고 차이코퍼레이션의 신현상 대표님 그리고 긴 시간 함께 자리해주신 모든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 세션 관련돼서 조금 더 궁금한 이제 Q&A 세션이 그 바로 이후에 백스테이지 Q&A로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들 나눠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조금 일찍 끝났어요. 앞 세션이 조금 길어져서 그래서 네, 조금 더 알차게 짧은 시간 내에 많은 내용들을 그래도 전해드리려고 노력해 주신 두 분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신현성 대표님, 김옥선 실장님, 이혜민 대표님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